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이번 주 댓글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종사자입니다. 개인택시 현 상태에서 매도하면 1년 안에 다시 구입하면 교육 상관없이 다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1년 안에 서울 가서 교육 안 받고 넘버 구입도 가능할까요? 과거 서울 거주 20년 했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세요. 전에 서울에 살았던 근거가 있고 개인택시를 팔고 다시 서울에서 사셔도 그 전에 개인택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력을 다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에 가서 개인택시 하시면 되겠네, 그죠? 예, 전에 개인택시한 경력을 인정받고 서울에 전에 살았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하실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은 주소지를 서울로 다시 옮겨야 되죠. 네. 서울로 옮겨가지고 전에 있던 것은 인정을 받는데 개인택시 사는 시점에서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는 옮겨야 돼요. 네.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 댓글은요. 협동조합 크크크 웃깁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차는 놀고 있고 기사가 없으니 법인 택시 하기는 싫고 개인 택시 할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꼼수다. 크크크. 그 법인들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3천만 원들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법인은 차는 꺼내놨고 계속 지출은 생기는데 차는 놀고 앉아 있으니 편법으로 개인 택시 못하는 사람들 꼬셔서 하는 전략이다. 사기치는 놈은 당연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놈은 부족한 놈이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협동택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대표님 협동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협동택시도 법인 택시이기 때문에 운수회사 택시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기사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편법적으로 협동택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들을 모집해서 3천만 원 금액대는 다 다르는데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택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네. 해주는데 이게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잘 관리를 해서 이분이 택시 사업을 종료해서 나갔을 때 그 돈을 바로 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사례가 그 금액 받은 금액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서 그 돈이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나서 결국에는 보증금 넣은 거를 한 푼도 못 받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돼버린 거죠. 네. 이게 보증금 관리만 잘 되면은 개인 택시 마냥 개인 택시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회사 택시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나았는데 이 금액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는 것은 아직 불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착 단계가 못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많잖아요. 운전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고율도 빈번해요. 사고가 났을 때 개인 택시는 개개인이 할증을 맞으면 되지만은 협동 택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십 대가 같이 묶여가지고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고 나도 사고 내지 않은 사람까지 할증이 되는 거예요. 보험 할증이. 그런 불합리점이 좀 있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협동 택시는 법인 택시들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살짝 편법을 쓴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이번 댓글은요. 법택에서 차라리 넘버 대여만 하고 차는 기사가 사서 하는 게 제일 나을 듯해요. 화물 임대 넘버처럼이요. 이랬는데 이런 택시 형태가 있습니까? 지금 협동 택시로 운영되는 게 그런 형태로 운행되는 거예요. 남바는 회사 남바고 차량은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가서 회사 남바를 빌려가지고 협동 택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불법은 아니에요. 협동 택시에서는 자기가 차를 사도 되나요? 그렇죠. 본인이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죠. 그리고 회사 차를 빌려 써도 되고요. 회사 차에 붙어 있는 걸 빌려 써서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협동 택시라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개인 택시 하시려는 분들이 협동 택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금액이 적잖아요. 네. 금액이 적으니까 개인 택시 살려면 1억 2천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협동 택시인데, 협동 택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내가 낸 보증금만 제때 돌려받을 수 있다면은 사후 장치만 잘 됐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후에 장치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네. 예.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개인 택시를 생각하다가 협동 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또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 잘 알아보시고 협동 택시 같은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감사합니다. 전에 타 지역에서 몇 년 하다 서울 구입한 지 2개월 됐는데요. 역시 서울이네요. 택시 서울서 하세요 그랬는데, 택시는 역시 수입이 서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건지 몰리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서울은 우리나라 제1의 도시잖아요. 네. 유동인구도 많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만 하면은 서울같이 좋은 조건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인구도 감소되고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수익은 서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가 수도권 위주로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까 개인 택시도 수도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사람 수가 많은 데서 움직이는 게 가장 돈벌이는 가장 좋은 거죠. 네. 예. 이분은 역시 서울에서 해보니까 수입이 좋으니까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이연복 대표님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아버지 피땀 흘린 대가를 아들이 도리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두 분 항상 신속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전에 그 아드님 얘기한 거 그거에 대한 댓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시 아버지 차를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행을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네. 제가 가장 크게 먼저 얘기하는 게, 아버지 차량을 물려받아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 용돈 틀림없이 책임져야 된다. 그걸 제가 1순위로 못을 박아요. 그걸 실행할 수 있으면은 하고, 아버지 돈 한 번도 안 주고 아버지 남모를 할 것 같으면 아버지 거 물려받지 마라.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예. 제 생각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직장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자식은 그냥 받아서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은 틀림없이 그 일정 부분 금액을 아버지한테 줘야 아버지도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공짜가 아니잖아요. 택시를 그럼요.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용돈 같은 거는 정확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회사 택시 하면 회사에 산학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아버지 거 택시를 물려받았으니까 일정 금액 많이는 못 줘도 아버지 생활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줘야죠.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양수교육원 받으려면 3개월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조건 다 되면 양수교육원 못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업용을 3년 이상 하지 않았거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6년 근무했으면 양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외의 방법은 양수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러면 5년 무사고로 개인 택시 사시는 분들은 양수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되네요. 100% 받아야 돼요. 네. 다음 댓글은요. 서울 개인 택시 8시간 이상 일하면 뒤로 가도 300 이상 법니다 그랬습니다. 좀 재미있게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개인 택시 열심히 하시면은 본인이 얼만큼 바퀴를 굴려서 열심히 일했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1억 이상 받는 분도 보는 분도 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또 되질라고 환장했다. 안 좋은 말로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환장했다. 절대 일 많이 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내가 그만큼 벌었을 때는 그만큼 체력 관리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남이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무조건 물음표 달지 말고 누구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네. 제가 이거 채널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 달에 300 번다는 게 대단히 또 많이 버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00 이상 번다 그러면 댓글이 좀 안 좋은 댓글이 막 달려요. 올해도 제가 인천 개인택시 조합 부가세 신고 내역을 이제 2월 달이면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작년 발표에도 그러잖아요. 1억 넘은 사람도 200 몇 명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분들 지금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들 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예. 1억 매출이면은 순수익을 한 60에서 70% 보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는 번 거잖아요. 그 정도는 벌었죠. 예. 그런 분들 이제 있는데도 잘 안 믿죠, 그죠?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러면 죽는다. 그분들 죽지 않고 열심히 지금도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예. 이번 댓글은요. 자율주행이 나와도 운수사업법이 있는데 당연히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에 사업권 주겠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분 정확히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데 자율주행 택시만 얘기만 나오면은 택시 하시지도 않는 분들이 자꾸 그런 의문점을 달아요. 네.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기존의 택시들 폭망이라고. 절대 폭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 면허권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나 운수 택시 법인에 다 사업 면허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택시 브랜드에서 택시를 생산했다고 해서 아무나 달려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나왔다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태우게 그렇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그리고 예. 대기업이 진출한다 그래도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번호판을 사서 사업을 하겠죠. 그렇죠. 기존의 총량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수회사,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그 대수만큼 자율주행 택시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네. 예. 이런 게 다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예.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가 무제한 풀로 나온다면은 기존의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다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제일 유일 목표가 고용 안정률이에요. 그걸 따지는데 그러면 그분들 다 실업자를 몰고 나서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서겠냐고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를 어떻게 구입한지 15일 만에 양도할 수 있나요? 구입 후 5년이 지나야 개인 택시를 양도할 수 있는데 15일 만에 양도하려면 질병으로 진단이 6개월 이상 나오거나 이민을 가기 전에는 양도가 안 되면 그랬는데 개인 택시 사자마자 15일 만에 양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택시는 만 61세가 되면은 네. 아침에 매입을 해서 저녁에도 팔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만 61세가 되면은 5년 기준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1년 이상 해외 취업이나 그러면 만 61세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아마 개인 택시 사면 무조건 5년 양도 금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 판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네. 61세 이상이 되면은 바로바로 팔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미소금융과 신한은행 대출 중복해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이건 안 됩니다. 은행에서 DSR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금액 총량제에 묶이기 때문에 안 되고 미소금융은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미소금융이에요. 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는 신용 기준이 좋은 사람들만 받지만은 미소금융은 신용이 좀 낮은 사람도 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미소금융을 받은 사람은 일반 은행 대출이 안 되나요? 일반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신용이 좋으면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미소금융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미소금융은 국가 지원 사업으로서 신용 등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 차원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금융에서 대출은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은행 대출 안 받고 개인 택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좀 있죠. 예, 많죠.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담하시다가 만나면은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 무조건 100% 다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분 며칠 전에도 그 낭패해 본 사례가 있거든요. 이분은 신용 등급이 1등급이에요. 네. 1등급인데 아파트를 사실 때 대출을 좀 과하게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신용 등급이 1000점 만점에 1000점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은행 DSR 기준에 묶여가지고 금액을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 등급이 좋아도 대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신용 등급이 좋아도 내가 소득 증빙을 못 하면은 지금은 대출을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정년하고 나오면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 받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이제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네. 예. 정년퇴직하고 나서 일하려고 대출 받아서 개인 택시 살려고 그래도 안 되고 참 서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시려면 사전에 어느 정도 내 돈을 마련을 해야 개인 택시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